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우신 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아이고 어쩝니까, 오늘 밤 새우신 분들은 꽝입니다. 토트넘이 19라운드 브라이튼 원정에서 2대4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경기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엔지 감독의 선발 라인업부터 불안감을 줬는데요. 로메로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엔지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최전방 히샬송을 기점으로 좌측 윙어의 손흥민, 우측 윙어의 존슨이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역시나 쿨루세스키가 출전했습니다. 3선은 호이베르 사르, 그리고 포백은 우도기, 벤데이비스, 로얄 포로가 지켰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비카리오가 꼈습니다. 브라이튼도 현재 팀에 부상자들이 있어 데제르비 감독이 힘들어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보다 더 심각한 부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홈에서 이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특히 로메로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5주간 빠지게 되면서 다시 풀백들 4명이 포백을 구성한 것이 데제르비 감독의 공략 포인트였습니다. 역시나 뚜껑을 까보니 브라이튼의 초반 공격이 거셌습니다. 브라이튼은 촘촘한 토트넘 수비수들 사이에서도 곧잘 패스 연계를 잘해주면서 이어나갔는데요. 결국은 전반 5분 브라이튼이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잡았고 이를 비카리오가 또 막아내면서 간신히 실점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로메로 한 명 빠졌다고 또 중원 수비가 텅텅 뚫리는 게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은 초반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토트넘에게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전반 10분 힌셀 우드가 선제골로 골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거 비카리오 골키퍼도 어찌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비수들이 정신을 놔버린 장면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프리한 상태에서 마크 없이 때린 강력한 슈팅이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게 수비 라인을 정리해주던 로메로가 없으니까 선수를 놓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1월 이적시장 땡하고 열리는 시간에 실력이 있는 센터백하고 도장 찍어야 합니다. 일찍 터진 실점인 만큼 토트넘이 집중을 하고 다시 공격 작업을 잘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 19분 브라이튼이 코너킥 상황에서 토트넘 골대를 맞추면서 또 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대를 맞춘 위기감이 클루셉스키의 흥분으로 바뀌게 되는 재앙이 터졌습니다. 전반 20분 박스 안에서 클루셉스키가 웰백의 옷을 잡아 끌어서 넘어뜨렸는데요. 갑자기 뜬금없는 PK에서는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아니 왜 쓸데없는 반칙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셉세바 너 정신 안 차리냐? 심판은 VAR을 확인했고 그리고 결국은 PK가 선언이 되었죠. 브라이튼의 키커는 주앙 페드로였습니다. 비카리오의 선방을 살짝 기대해봤지만 역시나 골망을 가르면서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이 전반 22분 만에 토트넘이 0대2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모두 박스 안에서의 수비 문제로 나온 실점입니다. 토트넘의 쭉 센터백에 반드시 리더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증명된 셈이네요. 토트넘은 2골을 먹히고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31분에는 박스 앞에서 우당탕탕 하다가 볼을 흘렸고 이를 밀러가 중거리 슈팅을 때렸습니다. 이게 골대를 맞고 나와서 망정이지 이것마저 들어갔다면 사실상 경기는 종료였습니다. 근데 위기 뒤에 찬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1분 뒤에 토트넘이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잡았습니다. 후방에서 들어오는 롱볼 침투를 달려가는 브레넌 존슨이 잡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옆에는 히샬리송과 손흥민까지 완전히 비어 있어서 패스만 주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슨이 한 번 더 타이밍을 죽이면서 슈팅 시도를 했고 득점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존슨이 에버튼전도 그렇고 골 욕심이 갑자기 너무나 심하게 부리는 게 참, 이게 히샬리송이나 손흥민에게 패스가 연결돼야 추격결이 되었다면 경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자신도 골도 넣으면서 B클럽에 가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일단 팀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토트넘의 호로쇼는 계속되었습니다. 전반 44분에는 1대1 찬스에서 비카리오가 선방쇼로 막아내는 기적을 선보였는데요. 진짜 비카리오가 라커룸 가서 샤우팅을 질러도 봐줘야 합니다.
그래도 경기 막판에 히샬리송이 한 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존슨의 패스를 받고 바로 슈팅을 때렸는데요. 그게 또 골대를 맞고 나가버리면서 운까지 안 따라줬습니다. 정말 고구마 540개를 먹은 듯한 전반전은 0대2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은 엄청난 기대를 해보았지만 62분 에스투피냔이 저의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중거리 무회전 슈팅 한 방으로 비카리오 골키퍼를 뚫어버렸습니다. 왜 저런 원더골이 갑자기 이 경기에서 터지는 거죠? 그리고 토트넘의 악몽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72분에는 또 PK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로셀소가 퍼거슨을 잡아 끌면서 반칙이 선언되었는데요. 이를 또 주앙 페드루가 가볍게 차 넣으면서 경기는 4대0이 되었습니다. 토트넘 원정 팬들은 4골 차가 되자 경기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NG 축구에서 이렇게 팬들이 처량했던 장면은 또 처음 봅니다. 지더라도 응원을 해줬던 팬들이었는데 말이죠. 그만큼 심한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교체로 들어온 아르헨티나 신성 벨리지에게 정확한 어시스트를 뿌렸는데요. 이를 벨리지가 그대로 골망을 흔들면서 한 골 만회했습니다. 손흥민도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볼이 흘러온 순간인데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벨리지를 보고 패스 뿌리는 침착함이 미쳤습니다. 바로 꺾어서 낮고 빠른 컵백 크로스를 날리는 모션 자체가 환상적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시청하는 게 고통이었는데 유일한 볼거리를 손흥민이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이 살린 불씨는 벤 데이비스의 헤딩 추격골까지 이끌었습니다. 포로가 올린 역크로스를 벤 데이비스가 런닝 헤더로 골망을 갈랐는데요. 이 두 골이나 추격하니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분위기를 뒤집기 위해 마지막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94분에는 골대까지 때리면서 득점을 노렸으나 운이 또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뭔가 대체적으로 토트넘은 운이 좀 안 따랐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히샬리송을 좌측에 놓고 손흥민을 원톱에 놨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훨씬 상대 수비진이 손흥민의 침투를 막느라 빌드업에 애를 먹었을 텐데 말입니다. 손흥민은 품목 기준 평점 7.4점을 받았습니다. 터치 52회, 도움 1회, 기회창실 2회, 슈팅 5회, 드리블 성공 100% 등 손흥민의 활약은 준수했습니다. 그래도 경기가 너무 빡빡했던 건지 손흥민의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경기가 너무 아쉬웠던 건 토트넘이 때린 전체 슈팅이 브라이튼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토트넘은 19개의 슈팅을 때렸고 브라이튼은 15개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유효 슈팅 차이가 극명했는데요. 브라이튼이 9개였는데 토트넘은 3개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로메로의 공백으로 인해 수비진은 엉망진창이었고 공격진은 어이없게도 슈팅 기회들을 날려먹었다는 게 통계로 잡혔네요. 빨리 메디슨, 반더벤, 벤탄쿠르 등 선수들이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멋진 어시스트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 고생했습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